제목과 썸네일 보고 들어왔죠? 원펀맨에 등장하는 괴인들은 언뜻 보면 모두 같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괴인마다 탄생 과정도, 능력도, 심지어 정신 상태까지 전혀 다르죠. 일단 괴인을 몇 가지로 분류해보자면 인간이 변이한 부류, 인간이 아닌 생물이 변한 부류, 과학에 의해 탄생한 부류, 사이보그 부류, 인류와 다른 종족, 신에 의해 힘을 받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종류의 괴인인지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펀맨 세계에서 괴인은 단순한 종족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통칭하는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죠. 비록 괴인으로 변했다고 하더라도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특이한 사람 정도로 취급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머드 고릴라는 대놓고 장을 보러 다니고 모스키토 소녀는 살아남아 타코야키를 판매하고 있으며 피닉스 사나이는 과거를 청산한 뒤 횡단보도 안전 지킴이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즈너는 괴인화된 죄수들을 보며 心が人間ならそれはもう立派な人間だ。俺は諦めない。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를 보면 적어도 프리즈너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인간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홈리스 황제나 사이코스는 외형만 보면 인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분명 괴인으로 분류되는 존재들입니다. 히어로들 중에서도 괴인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좀비맨은 탄생 과정과 재생 능력만 보면 괴인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며 돈신 역시 끝없이 먹어치우는 모습만 보면 괴인 못지않은 존재죠. 구동기사와 제노스는 사이보그이며 타츠마키 또한 초능력을 사용합니다. 번견맨 역시 괴인설이 존재하는 히어로입니다. 개처럼 사족 보행을 하고 목욕할 때조차 털옷을 벗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만화가 진행될수록 괴인에 대한 정의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펀맨은 괴인을 외형이 아닌 마음으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마이 마스크입니다. 그는 실제로 히어로이면서도 괴인이기도 한 존재죠. 원래 아마이 마스크는 매우 추한 외모를 가진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히어로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괴인화가 진행되었고 외모에 대한 강한 집착과 열망 끝에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외형을 얻게 됩니다. 즉 스스로의 추한 모습을 저주한 끝에 괴인이 되었고 그 결과 꽃미남 히어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분명 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이 아직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괴인들을 사냥해왔죠. 어쩌면 그는 괴인을 쓰러뜨림으로써 자신이 인간이라는 위안을 얻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히어로 활동을 하면서도 뒤틀린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본 사람들조차 언젠가는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였죠. 흥미로운 점은 아마이 마스크가 좀비맨을 보며 괴인 비슷한 존재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는지도 모르죠. 이후 자신의 정체가 밝혀졌을 때 그는 사이타마에게 자신을 쓰러뜨리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히어로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이타마의 생각은 달랐죠. 사이타마는 그의 모습이 아닌 행동과 정의감을 보았고 오히려 훌륭한 히어로라고 평가했죠. 결국 작가가 의도한 것은 괴물 같은 외형이 아니라 인간성이 괴인을 구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재해 레벨은 히어로 협회가 재난과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든 위험도 분류 체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인의 강함을 나타내는 등급으로 알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괴인의 전투력이 아닌 인류가 입게 될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다만 협회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만큼 정확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강했던 사례도 자주 발생하죠. 난급 피해 규모는 위험 인자가 될 생물이나 집단의 출현, 히어로 협회가 공표한 기준에 따르면 C급 히어로 3명 또는 B급 히어로 1명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건장한 성인 여러 명이 힘을 합치면 제압할 수 있는 정도의 위협이죠. 작중에 등장하는 잡몹 괴인들의 대부분은 이 난급에 해당합니다. 호급 피해 규모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 히어로 협회의 기준에 따르면 B급 히어로 5명 또는 A급 히어로 1명이 상대할 수 있습니다. A급 히어로라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명의 A급 히어로가 협력한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죠. 귀급 피해 규모는 도시 전체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괴멸할 위기. 여기서부터는 작중에서도 상당한 강자로 취급됩니다. 통상적인 히어로들이 철저한 준비와 작전을 세운 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수준이며 다수의 A급 히어로나 S급 히어로가 출동하는 경우도 흔하죠. 또한 귀급 내부에서도 강함의 차이가 매우 큰 편입니다.
같은 귀급이라도 어떤 괴인은 A급 히어로가 상대할 수 있지만 어떤 괴인은 S급 히어로조차 고전시키기도 합니다. 용급, 피해 규모는 여러 도시가 괴멸할 위기. 통상적인 재래식 군대로는 대응이 어려운 수준이며 S급 히어로들조차 상성이 맞지 않거나 실력 차이가 크다면 패배하거나 고전할 수 있습니다. 작품 초반에는 용급 자체가 S급 히어로들에게도 버거운 존재로 묘사되었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며 S급 히어로들 역시 더욱 강해지면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용급 상위권에 도달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S급 히어로 한 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여러 명의 S급 히어로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죠. 원펀맨 세계관에서 진정한 재앙이라 불리는 존재들이 바로 이 용급 괴인들입니다. 신급, 피해 규모는 인류 멸망,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 레벨 신으로 분류된 괴인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는 사실상 이름만 존재하는 등급에 가깝죠. 다만 팬들 사이에서는 신의 힘을 받아 각성한 가로우가 신급에 가장 근접한 존재로 자주 언급됩니다. 또한 주인공인 사이타마 역시 신급 이상의 전투력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사이타마는 괴인이 아닌 히어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 레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펀맨 세계관에는 총 26개의 도시가 존재합니다. 현재 인류는 하나의 포괄 정부 아래 통합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들은 A시부터 Z시까지 알파벳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원펀맨을 보다 보면 우리가 사는 지구처럼 행성의 형태는 둥글고 달과 주변 천체들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륙의 모습은 현실과 크게 다릅니다. 마치 판게아처럼 하나의 거대한 초대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설정집에 따르면 과거에는 여러 국가가 존재했으며 자원과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구가 크게 감소했고 결국 인류는 언어를 통일하고 하나의 포괄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연 환경의 독성화와 급격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유해 생물의 대량 발생으로 인해 기존의 거주지를 포기하고 초대륙을 중심으로 재정비한 뒤 집단 이주를 진행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인구도 크게 줄어들었을 것 같지만 홈리스 황제의 발언에 따르면 이 세계에도 수십억 명의 인구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전체 인구 규모는 현실 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죠. 도시마다 특징도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A시는 히어로 협회 본부가 있는 도시, C시는 초인 무술 대회가 열린 도시, J시는 심해 왕이 습격한 도시, M시는 킹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Q시는 번견맨이 완벽하게 맡고 있어 집세가 가장 비싼 도시, 그리고 G시는 주인공 사이타마가 살고 있는 도시이자 괴인이 가장 많이 출몰하는 도시입니다. 덕분에 매우 위험한 지역이 많아졌고 일부 구역은 사람들이 떠나 사실상 폐허가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초대륙에는 A시부터 G시까지 총 26개의 도시가 존재합니다. 만약 이 설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륙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야 합니다. 도시 하나하나도 최소 미국의 주 정도 크기는 되어야 하죠. 하지만 작중에서 묘사되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킹 같은 일반인도 사이타마가 살고 있는지 시를 마치 옆 동네 가듯 쉽게 오가고 다른 인물들 역시 도시 사이를 어렵지 않게 이동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생각보다 대륙 자체가 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곤 합니다. 아마도 작가인 원은 처음에는 A시부터 G시까지를 국가에 가까운 거대한 도시로 설정했지만 연재가 길어지면서 도시 간 거리감이나 이동 시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히어로 협회는 히어로를 관리하고 범죄자와 괴인,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치안유지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민간단체에 가깝습니다. 설립 배경은 3년 전 한 대부호의 손자가 괴인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아직 머리카락이 남아있던 한 남자가 아이를 구해주었고 이를 계기로 대부호는 히어로의 필요성을 느껴 히어로 협회를 설립하게 되었죠. 참고로 이 대부호의 턱을 보면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과 똑같은 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조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대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명문가로 보이죠. 히어로 협회는 히어로를 선발하고 등급을 부여하며 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재해 레벨을 측정하고 상황에 맞는 히어로를 파견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죠. 이외에도 괴인을 생포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작중에서 밝혀집니다. 하지만 히어로 협회가 항상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품이 진행될수록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죠. 직권 남용과 부패, 후원자의 아들이 회전초밥을 먹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S급 히어로인 금속 배틀을 경호원처럼 부려먹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비효율적인 행정, 사이타마와 제노스의 히어로 네임을 정하는 데만 무려 2시간을 소비합니다. 물론 히어로 이름은 상품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원펀맨 세계에서는 히어로들이 광고와 피규어 사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협회는 등급이 낮은 히어로들에게 대머리 망토, 가발전사, 음흉 변태박사, 주정뱅이 같은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상품성이 부족한 히어로들에게는 차라리 특이한 이름으로 인지도를 얻으려 한 것일지도 모르죠. 괴인 협회 사건 이후 협회는 거대한 안전지대를 건설하고 고급 아파트를 지어 부유층에게 분양합니다. 이곳에는 메탈 나이트의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A급 히어로들까지 배치되어 사실상 경비 역할을 수행합니다.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협회 간부들은 히어로와 괴인의 전투를 대상으로 비공식 도박을 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승부 조작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협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되죠. 이러한 부정부패와 무능함이 반복되자 시민들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히어로 협회에 대항하는 새로운 조직, 네오 히어로즈가 등장하게 되죠. 이들은 파워 슈트를 적극 활용하며 소수의 강력한 히어로에게 의존하던 기존 방식 대신 한 명의 리더와 다수의 하위 히어로가 팀을 이루어 움직이는 새로운 시스템을 내세웁니다. 히어로들은 실력과 실적에 따라 S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이 분류되며 매달 자신의 등급과 순위에 따라 일정에게 월급이 지급됩니다. 상위 히어로는 보수도 많고 인기도 높아 넉넉한 편이지만 하위 히어로들은 3D 직업으로 통하고 있죠. C급, 이제 막 히어로 시험을 통과한 정식 히어로입니다. C급 히어로에게는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히어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C급 히어로는 일반인보다 조금 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대표적으로 C급 1위인 무면허 라이더의 경력을 살펴보면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수상한 자격증도 보이지만 어쨌든 다양한 무술과 운동을 꾸준히 익혀온 인물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무면허 라이더가 157kg의 탱크톱 마스터를 자전거에 태운 채 달리는 모습을 보면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제가 만든 전투력 측정기에 따르면 곰의 전투력은 905, 평범한 성인 남성은 22, 그리고 C급 89위 빨간 마우라의 수치는 100으로 측정됩니다. 즉, C급 히어로조차 일반인과 비교하면 훨씬 강한 초인에 가깝다는 의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괴인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C급 히어로들은 강도나 절도범 같은 일반 범죄자를 상대하거나 지역 순찰과 봉사활동을 담당하고 때로는 상위 히어로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파벌을 만들어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죠. 사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히어로는 역시 S급이나 A급이 아닌 C급 히어로들입니다. 괴인과 맞서 싸우는 최전선의 영웅은 아닐지 몰라도 원펀맨 세계의 치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고 있는 존재들은 바로 이 C급 히어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급. B급부터는 본격적으로 괴인과 싸우는 전투 요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는 조건도 사라지며 비로소 정식 히어로로 인정받는 단계죠. 강함 역시 B급 히어로들은 곰에 비견될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며 일반 범죄자는 물론 약한 괴인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B급 71위인 캡틴 미즈키의 전투 장면을 보면 일반 괴인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다만 원펀맨 세계의 괴인들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B급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A급. A급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위 히어로의 영역에 들어섭니다. 일반적인 괴인 정도는 혼자서 처리할 수 있으며 귀급 괴인과도 어느 정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자들이죠. 또한 민간인들에게도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지며 협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이들의 전투력을 살펴보면 인간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A급 13위 대철학자는 무려 3톤에 달하는 거대한 철학서를 무기로 사용하며 A급 8위 데스 게틀링은 기관총이 뿜어내는 강력한 반동을 한 손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팅거의 전투력 수치는 1600, 공식 수치상 곰의 전투력인 905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죠. 이쯤 되면 이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초인이지만 A급은 전투력 측정기이기도 합니다. 분명 어느 정도 활약은 하지만 주로 강력한 괴인들에게 패배한 뒤 S급 히어로가 등장해 비교당하는 연출을 보여주죠. S급, 히어로 협회의 핵심 전력, 그리고 인류 최후의 보루라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히어로 협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A급, B급, C급의 세 단계만 존재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단순히 강하다고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활동과 실적을 통해 순위를 올리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협회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강한 괴인이 나타났을 때는 열심히 활동한 히어로가 아니라 진짜 강한 히어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용급 괴인을 쓰러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협회는 기존의 평가 방식과는 별개로 오직 실력만을 기준으로 선발한 최정예 히어로 집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S급입니다. 덕분에 S급 히어로들은 일반 히어로와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간부급 취급을 받으며 협회의 특수 장비나 연구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고 각종 특권 역시 부여받죠. 초기에는 귀급 괴인을 안정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히어로 정도로 여겨졌지만 작품이 진행될수록 그 기준은 계속 높아집니다. 후반부에 들어서는 귀급은 물론이고 용급 괴인과도 정면으로 싸울 수 있는 괴물 같은 존재들로 묘사되죠. 실제로 S급 히어로들은 인간이라기보다 하나의 재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S급 히어로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원펀맨 세계의 강자들은 히어로와 괴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히어로 협회에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강함을 가진 인물들이 곳곳에 존재하죠. 대표적인 예가 닌자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살아남은 인물들은 최소 A급, 강한 경우에는 S급에 준하는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음속의 소닉과 섬광의 플래시는 모두 닌자 마을 출신이죠. 격투가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슈퍼파이트에 출전한 선수들만 보더라도 일반 히어로를 뛰어넘는 실력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수이류 같은 경우에는 히어로가 아님에도 A급 이상의 전투력을 보여줍니다. 검객들의 집단인 검성회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검술 하나만으로 괴인과 맞서 싸우는 강자들이며 실버팽의 형 역시 히어로가 아니지만 S급의 실버팽과 대등한 수준이죠. 또한 초합금 쿠로비카리의 팬클럽 회원들 역시 일반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원펀맨 세계에서 강함은 히어로 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리미터란 모든 생명체에게 존재하는 성장의 한계입니다. 즉,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 강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제한 장치인 셈이죠. 이 개념은 진화의 집을 만든 천재 과학자 지너스 박사에 의해 설명되는데 생명체는 지나치게 강한 힘을 갖게 되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므로 모든 생명체에게 리미터를 부여해 성장의 상한선을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과 한계가 존재하며 노력을 통해 강해질 수는 있지만 결국 자신의 리미터를 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예외의 존재가 바로 사이타마입니다. 사이타마는 3년 동안 극한의 훈련을 반복한 끝에 자신의 리미터를 제거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지금의 말도 안 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로우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몰리는 전투를 반복하며 한계를 넘어 계속해서 성장했죠. 다만 가로우는 사이타마처럼 리미터를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계를 뛰어넘고 있던 단계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죠. 사이타마와의 전투를 보면 가로우는 싸우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사이타마 역시 감정의 변화와 함께 이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모습이 묘사되죠. 마지막으로 인간이 괴인화하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괴인화는 리미터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간이라는 틀을 벗어나 더 높은 한계를 가진 새로운 생명체로 변이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떡밥들. 괴인협회 지하에는 정체불명의 거대한 재단이 존재합니다. 그 모습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유적처럼 보이며 이를 통해 신은 과거에도 한 차례 이상 인간 세계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괴인왕 오로치는 합당한 재물이 바쳐지면 우리의 신이 현세에 강림한다 라는 예언을 믿고 있었습니다. 재단의 벽화를 자세히 보면 오로치를 닮은 존재가 그려져 있는데 오로치는 이를 보고 재물을 바쳐 자신이 신이 될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전은 재물이 오로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이타마에게 패배했을 때 재물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때는 오로치가 완전히 소멸하지 못한 채 살아남았고 그 결과 괴인협회 지하에서 신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형체가 웅크린 채 등장합니다. 이후 타츠마키가 오로치를 완전히 소멸시켰을 때 그 잔해가 재단 근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완전한 재물이 되었고 이후 신이 강림한 것으로 추정되죠. 때문에 신의 일부분이 잠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입니다. 신과 관련된 장면에는 유독 달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홈리스 황제의 힘을 회수하는 순간에도 달을 배경으로 신의 모습이 나타나며 사이타마와 가로우의 전투에서는 달 뒷면에 거대한 척추처럼 보이는 형상이 묘사되는데 이 역시 신과 관련된 떡밥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블레스트는 최근 신의 우리 차원에 대한 간섭이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우리 차원의 신을 불러들이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대사 직후 사이타마의 뒷모습을 비춰준다는 점입니다. 일부 팬들은 리미터를 제거한 존재인 사이타마가 신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기도 하죠.
큐브를 만진 인물들은 모두 신과 접촉하거나 신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레스트 역시 큐브를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수집하고 다니고 있죠. 현재까지의 정보로는 큐브가 신과 접촉하게 만드는 매개체 혹은 통신 장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큐브가 신을 봉인하는 장치인지, 신의 힘을 전달하는 매개체인지, 혹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물건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